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주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편안함을 버리고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일이거든요. 세상을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어제까지 잘 나가던 회사가 오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이 좋았다, 옛날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심지어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꿔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해 보세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해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면은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변화를 기회로 보고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경우 말이에요. 그때 깨닫게 되죠.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언제나 뒤늦게 옵니다. 정작 그 순간에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용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변화할 것인가,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놓아야 할까요?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가족만 빼고 모든 걸 바꾸라는 뜻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변화와 불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메시지거든요. 마누라와 자식, 즉 가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고 신뢰고 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어떨까요? 일하는 방식,
사업하는 방법,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법, 심지어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변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은 모순이에요. 정작 자신은 방식으로.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다 바꾸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공의 방법도 계속 바뀌어야 해요. 기업을 경영하면서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작년에 잘 됐던 방법에 안주하지 않기,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어제까지 최신 기술이었던 것이 오늘은 구식이 되어버려요. 어제까지 인기 있던 상품이 오늘은 아무도 찾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변화에는 소극적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변하기를 거부하죠. 하지만은 그런 고집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됩니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은 바로 이런 용기를 갖자는 뜻입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는 지키되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시기였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일본 기업들을 따라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남들이 만든 제품을 베끼고 남들이 개척한 시장에서 가격 경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영원히 이류 기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아무리 열심히 따라 해봐야 원조를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결심했죠. 모든 걸 바꾸자. 우리만의 길을 가자. 그 결심이 바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로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바꿨어요.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제품 개발 철학도, 심지어 회사 문화까지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이 품질이었어요. 당시 삼성 제품들의 품질은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었습니다. 싸게 많이 팔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뒤집어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세계 최고 품질만 만들자. 직원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품질을 높이면은 원가가 올라가고 가격 경쟁에서 밀릴 텐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품질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휴대폰 15만 대 불태우기였습니다. 1995년 구미 공장 앞 운동장에서
불량품 15만 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품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삼성이 돼야 한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변하는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버리라고 하니까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죠. 어떤 간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회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굳이 모든 걸 바꿔야 하나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조금씩 바꾸는 건 변화가 아니라 현상 유지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안타까웠지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면서 삼성의 제품 품질이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년 후에는 글로벌 1, 2자리까지 올라섰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기존의 것을 부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진리를 체험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면서 삼성의 제품 품질이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년 후에는 글로벌 1위 자리까지 올라섰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기존의 것을 부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진리를 체험한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손실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손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씨앗의 껍질이 썩어야 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의 모습을 포기해야 하고요. 자연에서도 성장은 언제나 기존 상태의 파괴를 전제로 해요.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장하려면 지금의 나를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해요. 편안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불확실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바꿔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작정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변화가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가치와 원칙입니다. 정직, 성실, 책임감,
사랑, 신뢰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마누라와 자식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방법과 수단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일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등은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가치는 고수하면서 방법은 바꿔야 하는데 거꾸로 가치는 버리면서 방법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변하지 말아요. 정성을 다하고 신뢰를 쌓고 만족을 주려는 마음가짐 말이죠. 하지만 고객을 만나는 방법,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은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변화의 타이밍입니다. 변화는 위기가 닥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친 후에 변화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 변화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공은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거든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때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삼성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1993년에 신경영을 선언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꾸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거예요. 변화에는 또 다른 덕목이 필요합니다. 바로 겸손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가짐 말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특히 리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만 변화하겠다고 해서는 큰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조직 전체가, 팀 전체가 함께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해요.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누라와 자식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외에 과감히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하자, 좀 더 준비되면 하자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은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준비는 하되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정말 최선인가요?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편해서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익숙함과 편안함은 때로는 발전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성공했을 때야말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실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패를 불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나만 그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과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어려워져요. 젊을 때 변화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할 수 없게 됩니다. 중년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바꾸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변화의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분들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나요? 구성원들이 변화를 원하는데도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리더의 몫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실패를 치명적인 타격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시나요? 실패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변화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더 큰 기쁨과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만약 만족한다면 그 만족이 진정한 만족인지 아니면 체념에서 오는 만족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만족이라면 좋지만 체념에서 오는 만족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꿈을 이루려면 지금의 나를 넘어서야 해요.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금의 결과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도태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보세요. 하루 일과를 바꿔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지키면서 나머지는 과감히 바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이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